네, 기둥하고 상판하고 용접 작업이 지금 보강 쪽에 이게 기둥 쪽 라인만 빼고 양쪽 두 라인만 빼고는 지금 풀 용접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닥판과 상판하고 이제 다시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여기도 그 보강매다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구티 같이 구티요. 구티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돌출이 될 건데 일자로 하게 되면 장작이 깊이 못 들어가요. 걸려요. 그리고 여기 돌출 부위는 지금 100mm를 주고요. 유압도끼 만들기 참 쉽죠. 사실 여기는 각자를 안 대도 기둥에 라인선이 있어요. 이게 기둥에 라인선이 있어 가지고 각이 질 때 만들어진 형성된 라인선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면은 사실 굳이 각자를 안 대도 돼요. 딱 맞아요. 이게 라인선 맞추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둥하고 바닥판하고 이제 계속 결합해서 태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풀 용접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용접이 다 됐고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이제 날개 일부는 안 됐는데 이제 뒤집어 엎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히치 핀 자리 브라켓을 용접하는 부위만 남았어요. 그래서 히치 핀 지금 하부 쪽에 링크를 지금 고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샘플로 제가 하나만 일단 먼저 해보고 링크를 한번 걸어보고 그게 위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나머지 거를 그 용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하나만 샘플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 폭이 684. 자, 요거는 이제 됐고요. 이제 태그 작업 한번 하고 자, 하부 히치 쪽 핀 브라켓 용접 끝났고요. 그리고 상부. 야, 상부 거는 일단 용접을 네, 링크 브라켓 다 용접됐고요. 이제는 한번 걸어보고 위치가 잘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맞으면은 용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트랙터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아래 거 히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내린 다음에 이쪽 거 내리고 살짝 올려서 채우겠습니다.
이쪽 거 채우고 이제 위에 거 상부 거 히치. 요거는 시린더를 조금 빼야겠네요. 자, 상부 위치도 작업 연결했고요. 지금 좌우측 것도 연결했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수평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수평을 이게 수평이 지금 이건 유압 시린더로 되는데 유압 시린더 안 되는 형식 같은 경우 이제 덤버클 맞춰가지고 조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레버가 왜 이렇게 뻑뻑하냐고. 이거 중목구는 못 제끼겠네. 네, 이렇게 수평을 맞춰갖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면에서 약 한 300mm 정도 떨어졌는데, 요번 거는 그냥 요 300mm 되는 대로 하고, 지금 하브링크 히치를 좀 더 내려가지고, 지면에서 한 400mm 이상 더 올라가게, 이제 나머지 4대는 그렇게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잘 맞고요. 지금 이렇게 뭐 각도도 원활하게 맞출 수 있고, 지금 300mm 이상이면은 도로주행이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도로주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맥시멈을 최대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수평이 조금 안 맞으니까. 자, 수평도 이렇게 맞추고, 이제 수평 막으렸고, 앞뒤 수평, 좌우 수평 다 맞고, 어차피 유압도끼는 수평이 조금 안 맞는다고 작동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지면에서 제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300mm 떨어지는데 400mm 정도가 더 올라가게끔 나머지 거는 그렇게 위치를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장착을 해본 결과 지금 지면에서 한 300mm 정도 조금 더 위로 바닥판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형이 안 좋은 데서 다니다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끄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400mm 이상 나오게끔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00mm 이상 나오게끔 용접을 하겠습니다. 브라켓 다 용접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지금 이거는 이제 수동 레바 블록 방식인데, 레바 블록으로 이제 유압 실린더를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레바 블록 브라켓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를 재단할 건데, 이 파이프가 좀 90도로 꺾어서 이제 레이저로 용접할 거거든요. 근데 각이 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금속 각도 톱으로 이제 재단을 할 겁니다. 각이 이렇게 딱 스틸 톱 날로 파이프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도로 자르는 거거든요. 45도로 자르고 또 일자로 자르고. 지금부터 이제 레바 블록 브라켓을 용접을 할 거고요. 일단 얘는 레이저로 용접할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2mm 짜리예요. 2mm. 그래서 레이저로 떼올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제살 용접을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용접 봉을 사용해서 일단 떼우겠습니다. 이 파이프 끝선을 이렇게 막지 않으면은 뭐 안 막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 막고서 이게 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뭐 하다만 것 같은 느낌? 레이저 용접기의 장점은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옷을 이렇게 막 껴입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게 지금 이 건값만, 웬만한 CO2 용접기 풀세트 한 대 값이에요, 이게. 건값만. 200만원이 넘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 데나 막 패대기를 못 쳐요, 이게. 원체 비싸다 보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 레이저 총을 이렇게 쏘잖아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 쏘면은 레이저가 날아가서 어떤 거든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 방아쇠를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댄 상태에서 실수로 잠깐 당기면 그냥 바로 화상 입어버려요, 그냥. 화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살이 아예 익어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사람 얼굴에 잘못해서 고의가 아니게 이렇게 사람 얼굴 쪽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방아쇠 당기면은, 눈에 만약에 레이저가 초점이 맞은 상황 방아쇠 당기면은 그냥 실명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 요런 식으로 계속 떼어 나가겠습니다. 영상을 일일이 다 찍으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하니까. 네, 레바블록 레이저 용접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체에다가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3개 떼웠고요. 2개는 마저 이런 식으로 떼우겠습니다. 용접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레이저 클리너로 그라인딩 작업하기 전에 레이저 클리너로 녹을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녹을 제거를 레이저로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는 나중에 이제 그 도색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약간의 스크래치도 내주기도 하지만 녹 자체를 완전히 없어주고 그 도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칠이 뜨는 현상이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클리너를 하겠습니다. 근데 레이저 클리너 자체를 할 때도 알곤가스가 많이 먹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요거 5대 클리너 하는데 알곤가스가 한 통이 지금 다 들어가요.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이 가긴 하는데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도 안 하는 거에 비하면 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레이저 클리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빨개요. 이제 보시면. 근데 이게 클린을 하게 되면 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기름 성분이나 단백질 같은 거 이물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레이저 클리너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속에까지 이거 사포로 이거 녹을 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이 공간 자체가 사포로 할 수도 없고 그라인더로도 안 돼요. 이거는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도 완전히 말끔하게 100% 싹 다 빗길 수 있어요. 빛만 들어가는 곳은 어딘 다 돼요. 레이저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끄스럭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쇠 껍질이에요. 껍질. 이 쇠를 만들면서 이제 그 겉에는 열이 식으면서 발생한 쇠 껍질인데 이게 있는 상태에 도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뜨게 되면 도색이 같이 떨어져요. 근데 이걸 다 태워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레이저는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의 주파수에 의한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도색을 할 때 이게 여기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도색이 전착이 잘 돼요. 도색이 안 떨어져요. 잘 한번 붙으면은. 이게 지금 내셔널 시스템에서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용량이 좀 커요. 보통 1000에서 2000W 짜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안 비싸거든요. 그래도 기계들도 부담은 가요. 다 1000만 단위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그 국내에서 쓰는 것 중에서 그래도 상향급으로 3000W 짜리 쓰거든요. 고용량. 그래서 이게 레이저 클리너 할 때 쓰기도 하고 용접할 때 쓰기도 하고 이게 다목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셔널 시스템은 국내 업체예요. 이제 거기서 설치 교육까지, 그리고 AS도 잘 되고, 그 중국산 뭐 1000만원대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본인이 직접 대충 설치해서 쓰는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이 거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레이저 클리너를 맞추고 그라인더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라인딩 작업까지 완전히 다 끝내갖고 도색 작업이 완전히 끝났는데 감아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링크를 다르면 언제든지 트랙터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링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좀 손쉽게 기계를 들기 위한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양고리를 하나 이렇게 지금 레이저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중심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샤크를 걸어가지고 실링바로 바로 들 수 있게끔 트랙터 버켓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레바 블럭이 붙는데 PT라인 AP 포트는 실린더로 가고 PT라인은 뒤로 빠져서 나중에 유압 트랙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아무런 고정 체결 장치가 없게 되면은 호수가 너저분하게 막 어디든지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호수를 고정할 수 있는 체결 장치 셋을 하나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다시 호수가 끄트머리가 또 장착을 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탈착을 했을 때는 호수가 여기서 또 땅바닥을 끌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플링 집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절곡을 해갖고 여기다 하나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호수를 여기서 이제 그 트랙터에 탈착한 거를 다시 빼서 카플링에 흙이 묻지 않게 보관도 용이하고 비도 직접 맞지 않고 먼지도 최대한 안 들어가게 이쪽에 두 개를 다시 꽂아서 보관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양고리를 먼저 떼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용접을 지금 호수 고정 체결해 주는 거고
인양고리하고 카플링 케이스 집하고 세 가지를 지금 추가로 좀 더 떼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다 맞아 떼우고, 그리고 실린더를 이제 꽂겠습니다. 지금 실린더를 지금 조립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 볼트는 일반 볼트 쓰면 안 되고요. 일반 볼트는 약하기 때문에 이 볼트가 16mm 볼트인데 이게 하나가 2톤 정도를 견뎌야 돼요. 2톤. 확실하게 안전하게 견디는 게 2톤 이상 견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볼트를 쓰면 안 돼요. 고강도 볼트 써야 돼요. 그리고 너트를 빼고, 여기는 테이프로 이제 마스킹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임팩은 2분의 1짜리가 아니고 4분의 3짜리 임팩이고요. 이거는 한번 조이면 사람이 복수대로도 풀르기 힘들 정도로 조여지거든요. 볼트 다 조였고요. 이제 도색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